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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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저희 8월이 됐거든요. 8월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름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서핑도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취준생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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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아.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요. 수연쌤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뭐 네. 학생들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휴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 김둥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김씨인가요? 제가 김씨. 어디 김씨? 둥실이가 어디 김씨죠?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예. 둥실씨.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 충주에 네네.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거든요. 애견 호텔. 네, 그런 거. 저희한테 사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줄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취업의 기술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취재판. 롤플레잉 면접의 활용 점정, 세일즈 면접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롤플레잉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롤플레잉 면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윤쌤. 롤플레잉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대답을 예상할 수도 없고 상대 반응을 예측할 수도 없는 이 면접 중에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세일즈 유형이에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냥 일반 유형이라고 한다면 고객을 응대하는 정도고 이제는 거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직접 무언가를 팔아봐야 되는 세일즈 면접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불만 고객의 응대일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나는 상품을 팔아야 되고 롤플레잉의 상대인 면접관이 안 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오는가를 또 네. 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세일즈 면접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처럼 이제 판매해보는 그런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제시된 이제 조건 하에서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권유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원을 하게 되는 회사의 상품을 본인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거고 고객의 니즈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상품을 판매를 직접 해보는 그런 면접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세일즈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점이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세일즈 면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지원자의 판매 기술이죠. 네. 이건 웬만한 내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매 기술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네.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력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판매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상품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또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기업의 취지라든지 또는 기업의 방향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멘트가 또 하나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협상 능력과 고객 응대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면적으로 지원자를 두루두루 평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지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힘들지만 이제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런 세일즈 면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일즈 면접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행권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예시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펜이나 선풍기, 컵 이런 것과 같은 특정 물품을 판매해 보시오. 그리고 또 우리은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판매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앞둔 대학생이 목돈 마련을 위해 어떤 상품을 들어야 할까? 그리고 그걸 한번 판매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보라는 형식도 있고 아예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내용들을 좀 판매해 보라는 방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업력, 판매력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일즈 면접이 은행에서 대체로 많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기업도 있을까요? 네, 여러 기업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좀 사기업에서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 1탄 때도 알아봤지만 세일즈 면접 전형이 그냥 아예 픽스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런 롤플레잉 면접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우리 수연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펜 팔아봐라거든요. 아. 펜을 한번 팔아봐라 아. 이런 거예요. 앞에 이렇게 펜이 놓여져 있으니까. 네네네네. 이것도 한 영화에서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 펜 팔아봐라가. 펜을 이렇게 주고 팔아봐라라고 했더니 가장 잘 파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은 펜이 예뻐요, 펜이 하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펜을 딱 뺏고 나서 이분에게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시겠어요? 이런데 펜이 없는데요? 사라. 이렇게 필요하게 사라 이렇게 필요를 만들게끔 필요하게끔 만드는 또 그런 유형들이 있었어서 순발력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이제 좀 생생한 썰을 하나 네네네네. 들어보자면 네. 저희 의뢰인은 면접장에 보냈어요. 세일즈일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네. 면접장에 보냈는데 다대다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쭈루룩 이렇게 있고 다대 다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진땀 흘리면서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갑자기 면접관들이 너무 긴장한 것 같다. 이제 앞에 놓여진 음료수를 한 잔씩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음료를 배치를 쭉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잔씩 먹어라라고 하니까 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너무 떨리면 물 안 먹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는 사람한테 마셔라. 어.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뭘 지시면 타신 거 그래서 마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게 우리 신상품인데 이 감상평을 가지고 한번 판매를 한 명씩 해보자. LG원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면접이 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는 재미 삼아서 연습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감정이입을 했는데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또 사례들이 있나요? 네, 뭐 영업 베이스 직무가 조금 주를 이루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롤플레잉 형식의 면접이 좀 나오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LG전자의 기출 문제인데 고객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제품 세일즈 전략을 세우고 직접 이를 판매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좀 타 영업 직무가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세일즈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란 단어 때문에 부담이 더 증대가 될 것 같아요.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롤플레잉 면접에 대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취준생들이 이 롤플레잉 면접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일즈 면접에 필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팔아라라는 오더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못 팔면 떨어진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맞아요. 근데 이 면접관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안 할 건데 싫은데 막 이런 중간에 트리거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지원자가 이거 못 팔면 나 지금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거진 강매 수준으로 주머니에 거의 넣어주나요?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왜냐면 제발 사주세요. 도와주세요. 거의 이제 불쌍하게. 이런 느낌까지. 왜냐면 못 팔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거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결국에 못 팔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네.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연 쌤이 주실 필살기 또 있으신가요?
네, 좀 비슷한 결이면서도 살짝 다른 결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한다거나 좀 헤쳐나가기 어려운 태도로 이제 면접관님들이 연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입사 후에 어차피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걸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제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거를 조금 누르시고 네. 최적의 솔루션을 내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좀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통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세일즈 면접에 팁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또 세일즈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아, 네. 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웬만하면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재능까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을 판다라고 했을 때 펜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집중하는 게 이 네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걸 집중하는 게 더 판매를 잘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필살기는 이걸 상대방이 샀을 때의 베네핏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펜은 별거 아닌 펜이지만 이 펜을 가졌을 때 굉장히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다든지 또는 이 펜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던 펜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사실 펜의 우수성보다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가졌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뭐 물질적이든 또는 외면적인 이미지든 간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 그 사과폰을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과폰을 쓰는 이유가 이 멋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도 출중하지만 그쵸. 이 엣지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적으로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확 와닿았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누가 이거 썼대 이러면은 그래? 그럼 핫한가 봐. 한번 써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수연쌤이 주실 팁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숙지는 일단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 회사에 좀 추천하고 싶은 다른 새로운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 더는 최신 업계 트렌드를 조금 분석을 하셔서 풍부한 영업 배경 지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나는 이런 지원자이다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시라 이런 좀 팁을 드리고 싶네요. 네, 본인이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또 보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 숙지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롤플레잉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쌤께서 직접 진행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네, 자세부터 또 똑바로 고쳐 앉으시는 모습, 이 준비성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행 롤플레잉 세일즈 면접인데 고객에게 ESG 관련 상품을 판매해 보시오입니다. 그러면 ESG 상품을 팔아야 되는 은행원을 우리 수연쌤께서 맡아주시고요. 일회용품을 사랑하는 이제 고객입니다. 안 사겠다라는 그런 고객을 소연쌤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롤플레잉 면접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까뜨! 띵동.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거 혹시 필요하셔서 오셨을까요? 네. 저 요 옆에 좋은 중학교 다니는데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 은행에 가면 적금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용돈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엄청 멋진 제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ESG 같은 것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예금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그러셨구나. 요즘 ESG 굉장히 핫한데 이렇게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ESG도 아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금고에도 ESG 관련 적금이 보유가 되고 있어요.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안 하신다라는 서약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다회용품을 사용하신다. 요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리를 4%까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안내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일회용품은 하나도 안 써야 되나요? 네, 다회용품을 최대한 쓰셔서 저희한테 그걸 인증해 주시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드리는 시스템이에요. 네.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안 쓴다는 거를 언니한테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사진 찍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회용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금리가 높은 적금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5%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안내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5%를 안 알려주고 4%를 일회용품 쓰라고 하다가 알려주는지 조금 궁금한데. 정말 죄송한데 일단 ESG를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제가 ESG 얘기를 먼저 해드렸었던 건데 혹시 그래도 다른 고객이 항상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이 5%면 꽤나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1%라고 꽤 큰 금액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혹시 용돈 조금 적금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객님 절대 아니고 네. 일단은 차근차근 먼저 알려드리려고 ESG 관련된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금리 높은 5%짜리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다음에 올래요.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 팔지 못하셨네요. 팔지 팔았어요. 못했지만 파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판매가 중요한 건 대응 아니죠.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연 쌤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역할을 바꿔서 그 기회를 드릴게요. 복수할 기회를 네, 주시는 건가요? 네, 마음껏. 다리를 좀 꼬셨는데 마음껏 다리를 꼬셨네요. 펼치세요, 마음껏. 세상에. 반대로 어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소윤 쌤이 은행원이셔서 ESG 상품 팔아야 돼요. 무조건 이제 부장님. 제가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너 팔아라. ESG를 팔아라. 딴 거 말고 그걸 먼저 추천해라. 라는 거고요. 부장님이? 네. 제가 아는 그 부장님인가 봐요. 그렇죠. 그 네. 부장님이요. 네, 그 부장님이고 이제 수연 쌤께서는 이제 일회용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거 추천하냐?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고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카트. 띵동. 반갑습니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저 적금 들려고요. 적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상품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생각해오고 계신 게 있는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고객님께 좋은 상품을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고객님 일회용품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사용 안 하시고 좀 줄여보고 하는 친환경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일회용품 너무 좋아해요. 일회용품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이 ESG 상품이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희가 금리를 5%까지 해드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는 않고요. 고객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혹시 가시나요? 커피 드세요? 네. 네, 커피 드시러 가셨을 때 이제 텀블러에다가 이제 커피를 받으셔서 드시면 그걸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적립금으로 또 드리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5%거든요. 너무 귀찮은데 그거 그럼 마실 때마다 이렇게 뭐 보내고 뭐 인증하고 그거 언제 다 해요 이 늙은이가. 아니에요. 근데 고객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진만 찍으시면 제가 어플도 이렇게 다운로드 해드리고 그러면 사실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회사에서 꽤 우대 금리를 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귀찮으시면 또 장 보러 가실 때 비닐 안 쓰시고 그냥 장바구니만 이렇게 들고 가셔서 하는 거는 어차피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귀찮은데 그냥 좀 더 금리 높고 더 좋은 건 없어요? 고객님 그러면 제가 장바구니를 하나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장바구니가 있는데 요만하거든요. 요거만 들고 다녀서서 한두 번만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우대금리 5% 드리는 걸로 가입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상품이 있는데 1% 미만이어가지고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이 1%나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 백 제공해드리고 ESG 상품 가입 괜찮으실까요? 고민 좀 해볼게요. 샀는데 이미. 아니, 저 이런 은행원과 이런 고객 본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집요해. 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제가 뭐 드리는 거 약하네. 그러니까. 좋아. 장바구니 좋아. 제가 드리고 이렇게. 이 생각해 본다는 거 약간 긍정의 의미. 그러니까요.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그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수연 쌤.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이런 역할도. 그래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지금 완전 예민한 텐션이 상태. 예민한 아, 상태여가지고 예민한 고객님은 제가 상상을 못 해봐가지고. 힘들어요. 예민한 고객님이 네,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리셨고, 자 이제 저희가 이 세일즈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러분께 딱 보여드렸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득이 되냐, 설득이 되지 않냐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물고 늘어져서 저는 판매를 할 수 있었던 네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끝까지 눈을 마주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꼭 대본에 없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좀 창의성을 발휘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혜택을 주면서 약간씩 이제 맞아요. 고객님을 이제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거 같고 스며들듯이 네. 이렇게 물 퍼지듯이 싹 이렇게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다 보여주셔가지고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수연 쌤도 이 세일즈 면접에 주실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직원일 때 연기를 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연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연기였어요? 연기였죠. 아, 저 정말 원래 당황을 안 하는 와, 사람이에요. 명연기예요. 네, 네. 저 연기였고요. 일단 당황스러운 환경을 이제 면접관님께서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네.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막 절대 당황하거나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고객님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공감하고 경청한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시고 이제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솔루션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시켜 드리겠다라는 이 마인드를 좀 잘 보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세일즈 면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류 매장입니다. 의류 매장의 이 롤플레잉 세일즈 면접인데 상황이 고객이 이 의류가 자신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면접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소연쌤께서 지름신이 강림할 것 같은 고객을 맡아주시고요. 이제 수연쌤께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의류 매장 직원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까트!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뭐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딱히 제가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음. 제가 결혼하거든요. 결혼하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게 뭐 어떡해. 이게 상견례 안 해봤는데 해야 아. 돼가지고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왔어요. 근데 뭐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 이렇게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쵸. 좀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으실 수도 있지만 상견례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또 상견례를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딱 어울리는 스타일 제가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네. 고객님은 지금 머리가 살짝 이렇게 긴 기장이시잖아요. 네네네. 묶으실 건가요, 혹시 가실 때?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시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고객님이 얼굴이 이렇게 완전 조망만 해가지고 머리를 묶으셨을 때 조금 더 얼굴형이 이 예쁜 얼굴형이 잘 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요? 머리를 묶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입고 계신 스퀘어 넥도 정말 괜찮고 네. 아니면 라운드 넥으로 살짝 목선을 보이게 입으시면은 얼굴도 너무 참해 보이시고 예뻐 보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선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목선이 나오면은 너무 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절대 야한 길이감으로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진짜요? 딱 적당한 길이감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색깔은 어떤 색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색깔도 막 특이하게 그냥 살까요? 색깔별로? 그거는 또 안 되죠. 고객님이 딱 원하는 색깔 하나만 사셔서 네. 나중에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또 다른 색도 사러 오세요. 또 와요? 네. 또 오시면은 제가 네. 잘 응대해 드릴게요. 네. 제 생각엔 고객님이 얼굴이 밝으신 편이니까 좀 밝은 옷을 입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밝은 거 평상시에 잘 안 입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활용도가 조금 높은 네이비색은 어떠세요? 돌고래 같은 거. 돌고래 그러면은 딱히 원하시는 색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한번 보시고 직접 원하시는 거 말씀 주시면 제가 사이즈 딱 맞춰서 골라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을 종료해버리는 네. 고급 스킬. 네. 다 들어온다. 상황 종료됐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깔별로 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때 이 의류 매장 이 면접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집중했던 거는 저는 이 고객 한 분한테 되게 맞춤형 서비스를 맞아요, 제공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를 연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케어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요 느낌을 고객한테 주신다면 관심에서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느껴졌어요. 딱 소윤쌤한테 맞춰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색깔별로 딱 보여주는 그런 거였고, 소윤쌤이 보셨을 때 이 의류 매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래도 판매하는데 좀 보통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오너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억지스럽지 않고 고객을 이렇게 좀 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너무 당황하고 막 진땀 흘리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게, 이게 수연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춰주는 건 중요한데 완전한 저자세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고객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 이게 서비스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네네. 끊어줄 때 끊어주고 세게 갈 때 세게 가고, 이거 사셔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얘기를 해주는 완급 조절이 강강강강했지만 강약으로 여러분들은 하셔서 세 보일 땐 세 보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 안에 또 스킬을 녹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으로 이 롤플레잉 면접, 세일즈 면접의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연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상품 지식, 서비스는 기본이고 영업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마음이 움직여질 만큼의 센스를 보여주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윤쌤께서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판매가 온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끝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핏에 집중을 하시면 또 판매를 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판매는 친절함과 다정함이 꼭 들어가줘야 되니까요. 강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하셔서 원하는 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일즈 면접 저희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